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하락장에서 외국계 큰 손들이 이곳에 몰빵 중이다. 과연 어디에 풀매수를 하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한 3배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 가능한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참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황 이슈를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종목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이냐? 자, LIS라는 종목이고요. 보면 이미 제가 오늘 거의 장 마감할 때쯤에 혹시나 자금 여유되는 사람은 LIS 핫다 해보실 분들 해보자 라고 제가 하고 있는 카톡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이건 핫다라는 말 그대로 하한가 따먹기죠. 따라잡기. 그래서 이 하한가 따라잡는 만큼 일단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자하는 데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방금 말했다시피 이미 제가 이 2시 34분 이때 먼저 뭐 했냐고 하면은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한가에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 저도 일단 하한가에 일단은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불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한가 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종목이 올라갈 수는 있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굳이 이 카톡방에서 끝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으면 알아도 괜찮겠다. 오히려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실 수 있는 분들은 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통해가지고 오늘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내가 이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이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 딱 방송을 통해서 딱 이거 사세요 하는 순간 뭐가 되냐고 하면은, 강태공 전문가는 선취매 이유 뭐가 된다? 추천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법적으로 그냥 찰컹찰컹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안 사셔도 돼요.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는 카톡방을 통해서 하한가에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선취매라고 하면 선취매겠지 때문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하한가가 2,945원이었으니까 뭐 2,900원 이하에 매수하세요. 그러면은 더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선취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이렇게까지 다 말을 하고 하면은 선취매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강태공 지는 막 먼저 추천을 하고 이걸 소개하네 하면은 그냥 조용히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되고,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저 종목이 저래서 한가를 갖고 그러면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소규모 소액 정도는 매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태공의 방송을 보고 야 저거 괜찮네 몰빵해야겠다는 위험해요. 아무래도 하한가 따라잡기, 이제 하한가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지, 일단 LIS가 왜 하한가를 갔는지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자, LIS가 하한가를 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작년에 영업 손실이 617억이다. 자, 적자 전환했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이제 대규모 법인은 뭐 이거 사실 공시 보면은 증감 비율이 72%, 그냥 뭐 거의 그냥 영업이익 마이너스 70% 때려 먹고 그냥 적자 전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LIS라는 종목의 오늘 급락의 원인은 뭐다? 뭐 때문이다? 이 적자 전환이 큰 영향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는 LIS가 어떠한 기업이었냐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 보면 이런 거죠. 자, LIS 중국 OLED 투자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기대. 근데 얘는 뉴스를 찾아보면요, 19년도, 18년도 계속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요, 역대 실적이라는 이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LI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중국의 OLED 투자에 따른 뭐가 존재했냐고 하면 역대 실적이라는 아주 좋은 이슈가 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말이다. 지금까지 얘가 적자 전환은 했지만 적자를 기록하기 이전에 얘의 사업 연도에 이 매출을 증가하는데 매출 증액에 있어서 힘을 실어줬던 건 뭐다? 중국의 OLED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자, 한국 장비 업체 뭐래요? 올리는 중국 갑질.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띠껍게 굽니다. 뭐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진짜 중국은 진짜 어쨌든 참 할 말 많지만 하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참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중국이 올리고 있어. 갑질하고 있어. 뭐 하고 있다? 대금도 밀리고 일방적으로 계약도 취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보면 3일 LIS는 뭐 한다? 중국과 체결한 레이저 제조 장비 계약 일부를 해지한다고 밝혔고, 뭐 5월 설비 11대를 주문했고, LIS는 이 중에 6대를 2021년 4월까지 납품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5대 중 뭐 3대는 뭐 한다, 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뉴스가 잘렸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가 지금 LIS 같은 경우도 중국에 따라서 이 투자 때문에 OLED 관련되어 있는 이 실적이 따라 잡혔던 건데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공급도 못 하고 있고 계약은 취소했고 계약금은 받지 못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네 같은 경우 만들어 놓은 이 처리 불가능한, 그러니까 아예 그 만들어 놨던 게 처리가 안 되니까 요거에 따른 이제 뭐예요. 이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로 들어가게 된다. 다 이제 매출이 뭡니까? 실적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얘를 보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뭐 봤을 때 LIS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설치에 이르기까지 고객사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문제가 사실 이거거든. 특정 고객사에 국한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국한되어 장비를 공급하지만 얘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 중국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중국 때문에 올랐던 매출이 다 뭐가 됐다. 그게 다 뱉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뭐 한다? 해외 고객사 신규 설비 투자 지연 등에 따른 매출 감소죠. 그럼 일단 이게 뭐겠어요? 누가 더 중국입니다, 중국. 일단 이번에 적자 전환하게 된 이유가 1번이 뭐다? 중국이다. 그리고 기존에 뭡니까? 기존에 이제 매출이 계약에 따른 매출이 잡혔지만 이게 매출 취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합니까? 그대로 다시 그 다음에 뭐가 됐다? 적자로 다 뱉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이 뭐가 됩니까? 매출 감소에 따른 매출 총손실.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고요. 아까 일단 뭐 계약 취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 채권. 이게 아까 그거죠. 얘기했던 장비를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장비대로 그냥 내가 만든 장비는 장비대로 날려버리는 거고 그냥 이 채권도 날려버리는 거고 하니까 이게 뭐다? 적자로 기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2번이 해소가 불가능한 것인가? 자, 일단 볼게요. 이게 지속적인 악재가 될 수 없는 이유. 자, 일단은 지금 말했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 지연이라고 하면은 이건 이번 연도에 찍혔어.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못 받은 거잖아. 그럼 이건 이번 연도에 찍혔기 때문에 내년에 갑자기 또 투자 못 받다 해가지고 적자가 무슨 200억이 증가하고 1000억이 증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이번 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설비 투자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 다시 매출 이익 증가에 따른 다시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 채권이라든지 대손상각비, 이건 뭐라고 했어요? 장비를 내가 만들었는데 팔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했다 했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뭐야? 여기에 대한 손실도 지금 이번에 찍힌 게 끝이란 거예요. 이게 누적되는 게 아니야. 이건 이미 이번에 찍힌 거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적돼서 더 커질 적자 전환은 없다란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런 실적이라든지 매출적인 구조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LIS라는 기업은 이 적자가 유지될 수는 있어도 이번 연도 실적이 이것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좀 예상하는 게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자, LIS가 적자가 유지될 수는 있어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올해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게 제가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일단 보면 어쨌든지 이거 LIS 중국 오레디 투자 이거는 뉴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얘는 중국 투자에 따른 이게 뭡니까? 중국 투자에 따른 이게 매일 역대 최고 실적 기대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역시나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중국이 투자를 진행해주고 뭐 이렇게 따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거는 뭐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LIS 같은 경우가 뭐 했느냐. 자, 지금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비사가 다 힘들어요. 그래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냐고 하면 2차 전지나 반도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업계 자체 전반적으로 뭐냐고 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설비 투자 이런 게 내년까지 주춤할 듯이 언제 나온 거야? 작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는 이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인 상황에서 그래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고 하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찾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LIS 같은 경우는 뭐 한다? T&D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듭니다. 실제로 이제 T&D에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T&D의 이제 지분을 몇 퍼센트나 취득하냐고 지분 44%예요. 거의 그냥 T&D를 거의 먹었다 봐야지. 지분 44%면은 뭐 거의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근데 어쨌든 T&D가 뭐가 이슈가 될 수 있냐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미래 1조 클럽에 대한 기대. 뭡니까? 예비 유니콘 기업인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유니콘. 유니콘 기업은 엄청난 모멘텀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유니콘 기업이 기대되는 기업의 지분을 44%나 먹었다는 거는 절대 적은 이슈는 아니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유니콘 기업 관련해 있는 모멘텀의 기업들 봅시다. 에이프론제약 같은 경우는 모 회사가 유니콘 기업에 선정했다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가 이 당시 거거든요. 약 600원대부터 2,700원까지 해가지고 약 700원 기준으로 봐도 거의 4배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콘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과거에 또 이제 이월드 같은 경우 유니콘 기업 상장 풍모에 쏠려있는 이월드 주가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때 급등이 나와주면서 한 70% 정도 단기적인 상승세를 뱉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관련된 이슈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3조 유니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유니콘 기업을 뭐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유니콘 기업인 토스에 매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서 뭐 했냐고 하면은 여기가 그냥 평단가 쉽게 그냥 여기서 급락 나온 거 뭐 코로나 때문에 문화세 평단가 대충 한 2,500원 정도가 그 기준 바닥이었다고 하면은 한 7,000원 정도까지 역시나 한 3배 정도는 3배 정도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이슈가 붙을 때마다 뭐 했다? 유니콘이라는 이슈가 붙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적게는 50%, 많게는 4배 정도, 아니 아까 4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뭐 했다고요? 뭐 했다? 예비 유니콘이 그냥 유니콘 기업이 기대되는 2차 전지 기업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DNT였나요? 이름이 T&D의 지분을 44% 취득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2차 전지 관련 수혜주 플러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니콘 기업 지분 보유의 이슈로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오늘 사실 급락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도대체 아무리 이 종목을 장중 내내 보고 있어도 하한가 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아까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 했잖아. 근데 12발행 마스물 뭐 이거 다 무시해요. 자, 실적 재무 악화에 뭐 한다? 허리 휘는 LIS 언제 나왔어요? 2021년도 8월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뉴스 보면 뭐라고 해요? 뉴스를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자체적인 자금조를 낮춘 것이 중요하지만 올 1분기 적자 이유는 불확실성 속에 유의미한 실적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LIS는 뭐다? 1분기부터 실적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자, LIS 같은 경우가 분기 때려보면요.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 3분기 적자, 4분기 적자. 누가 봐도 뭐야? 이거는 이번 연도에 누가 봐도 적자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그냥 그제 봤든 언제 봤든 이건 적자 전환을 안 하면 이상한 기업이에요. 이상한 기업. 생각해봐요. 이때 이미 22억의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흑전 띡 해가지고 얘가 흑전해가지고 얘가 140억이 마이너스 80억 됐어.
그럼 많이 잡아서 얘가 80억이 또 100억 증가해서 20억 흑전 때렸다 해봐야 얘는 적자예요, 적자. 근데 적자가 당연하게 나오는 게 당연한 기업이 뭐다? 이때는 그냥 1년 내내 박스권에서 이러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툭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이 박스권을 깬다?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분봉 차트를 봤더니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자, 분봉 차트. 이게 틱 차트인데, 틱 차트. 틱 차트를 보면은, 자, 보세요. 거래가 25,000주를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25,000주 이상 터진 거래가 거의 없어요, 장중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게 급락할 때 이 종목의 가장 큰 급락의 원인은 뭐냐? 1. 매수 호가가 없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호가가 없는데 시장가로 팔아 제끼는 놈들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많은 물량은 그냥 한마디로 거래 없이 뭐합니까? 거래 없이 하한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한가 가고 나니까 뭐예요? 하한가 가고 나니까 갑자기 큰 거래가 툭툭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냐고 하면 세 번째, 하한가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주워 먹는다. 물량을 주워 먹는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LIS가 일단은 오늘 봤더니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LIS가 뭐가 나와?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는 게 이거야. 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에 보면 얘가 기타 법인이 던졌대. 기타 법인이. 매도 수량 38만 주. 그러니까 기타 법인이 38만 주를 던졌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보면은 30만 주 이상 매도 나온 게 누구냐고 하면 미래데스밖에 없어요. 미래데스. 미래데스 창구를 제외하고 3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온 창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자, 미래에셋이 오늘도 물량을 뱉었지만 이때도 뭐 했을까? 물량 뱉었는데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바로 이때요. LIS라는 종목이 여기 한 번 더 급락 났을 때. 그러니까 이 급락과 이 급락을 만든 주체가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만들고 있는 주체가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 그럼 얘네가 과연 언제 매수를 했길래 지금 매도하는가, 수익 보고 매도하는 건가를 봤더니 뭐가 또 문제냐? 자, 보세요. 뭐가 문제 같습니까? 얘네가 매도 물량은 있어. 매수 물량은 뭐예요? 매수 물량은 없어요. 없어. 이거 다 찾아봐도, 앞으로 다 쭉 당겨봐도 얘네가 큰 물량을 모았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100번 양보해서 얘네가 매수를 앞에서 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얘네가 매수를 어디서 해도 얘네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없어. 얘네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 얘네가 수익 보고 나오려면 어디서 매수해도 수익 볼 수가 없어. 왜? 최저 구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뭐다? 지금 보면은 매수한 구간대가 파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뭐예요? 공매도죠, 공매도. 공매도나 배차 거래. 이런 거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가능한가? 모르시는 분들 이제, 자, 근데 기타 법인은 그냥 사실 이게 진짜 MMO예요.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포함되지 않는 법인이에요. 국내 법인은 통상 비금융 기업으로 시장에서 해석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MMO에서 기타 법인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고 어쨌든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이 법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뭐예요? 법인은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50개의 종목을 기준으로 투자한 법인의 수는 13개의 법인이다. 공매도를 이제 공매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투자한도 최소 뭐 공매도 있고 뭐 하고 뭐 여기 이게 핵심이죠. 뭡니까? 최근 종목에 뭐 한다? 공매도로 진입한 법인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물량을 안 가지고 있다가 뭐예요? 공매도로 그냥 찍어 누르고 이때 물량을 산 법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매도로 그냥 찍어 누르면서, 자, 이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뭐 한다? 다른 창구에서 뭐 한다? 물량을 주워 담는 거죠. 주워 담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의 작업을 할 때 참 이 공매도가 없어지면 좋은 게, 작업을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공매도. 내가 없는 돈 가지고 내가 이미 주가 찍어 누르고 여기서 주워 담고 계속 하락 유도하고 주워 담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냐고 하면 LIS는 오늘 진짜 물량이 나오기 딱 좋은 게, LIS라는 종목 보면 뭐야? 역사적 최저 거래거든. 최저거든. 역사적 최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투매가 나오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개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래 창구가 뭡니까? 키움에서도 매도가 나와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매도를 통한 이런 흐름이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었나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럼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걸 상환하기 위해서도 단기적 주가를 올라가게 됐죠. 상환하면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최근에 외국계 큰 손들 뭐 산다고? 오미크론 조정장에서도 뭐 샀다? 2차 전지주는 샀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2차 전지주는 풀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풀로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도 뭐 한다? 글로벌 큰 손들은 LG 디스플레이를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사업 경쟁력을 관련해가지고 OLED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주워 담고 있는데 뭐 한다? OLED 디스플레이. 큰 손들이 사는 게 뭐다? OLED 디스플레이. 플러스 뭐다? 2차 전지. 근데 이 두 가지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LIS라는 종목이란 거. 그래서 오늘 LIS는 핫다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싶고, 다만 이거 같은 경우가 하한가고 최저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는 걸 보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신다더라도 소액을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얘기했다시피 이거 아예 강정주마저 선침해하고 알려주네라고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하지 마세요.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적으로 매수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를 강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글 플레이에 뭐 한다? 구글 플레이에 이렇게 지니 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또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지니 강태공을 검색해 주세요. 구글 플레이에 지니 강태공을 검색해 주시면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그것을 어플을 통해서 단기 관심 종목 플러스 아니면 뭐 이런 카톡방 입장 이런 거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은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